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으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준비돼 있습니다. 종목 상담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한결선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또 종목 상담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매주 수요일 주식 썰전은 한결선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썰전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인프라 투자 본격화에 나섰습니다. 투자 대상 인프라는 주로 교통, 에너지, 발전시설, 산업단지 등인데요. 중국의 올해 인프라 투자액은 12조 2천억 위안으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 17% 늘어난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네, 오늘 코스닥 장중 910선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11개월 만에 900선 회복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투자 과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죠. 코스닥 신용융자 잔고가 작년 6월 이후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으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 인프라 투자 소식이 솔솔솔 들리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뭐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한국 경제나 또 증시가 중국하고도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네. 이쪽의 어떤 경제 정책들이나 흐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을 좀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중국도 상당히 좀 경제가 안 좋았었죠. 일단 뭐 코로나 사태도 있었지만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좀 주춤거렸던 이제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시진핑 3기 집권이 공고가 되면서 중국도 이제 경제 성장 그다음에 내수 경기 진작에 상당히 지금 주력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이 이제 경제 성장들이 이루어지는 게 최근에 이제 한국과 중국의 어떤 뭐 무역 보복이나 또 미중 무역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결국 중국 시장이 회복이 된다라면 국내 일부 소비재 관련된 그리고 원자재 또 중국 시장이 워낙 그 전 세계적인 제조업 기반 생산량의 거의 한 30%를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발표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략 한 12조 2천억 위안 정도 10년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얼추 이제 하나로 치면은 이게 대략 한 2천조 원가량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10년간 지방 정부가 구간을 나눠서 투자를 집행을 할 텐데 네. 이렇게 되면 상당히 큰 국내에서도 영향을 좀 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뭐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네. 중국 그 지방 정부의 기금 수입 예산들입니다. 최근 이제 고도 성장을 했던 시기에서 최근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중국도 이런 이제 예산 집행들이 많이 축소가 되고 감소가 됐는데 2023년도 들어오면서 이 예산액들을 다시 좀 증가시키는 물론 전체적인 중국 경제의 어떤 부채 비율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서
지출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는 중국도 강력한 내수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JP모건에서 발표를 한 또 자료가 좀 잠깐 있는데 기존에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을 이제 5%대 후반 정도 좀 예상을 했었는데 1분기 한 4.6%대에서 5%대 후반. 지금 뭐 JP모건 쪽에서는 네. 중국 경제 성장률을 한 6%대 중반까지 전망을 한다라는 소식도 나왔는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글로벌 시장들이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자국 내 보조금 지급 확대나 중국의 어떤 무역 보복에 의해서 반도체나 뭐 2차 전지 쪽에 무역 장벽을 굉장히 쌓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이제 미국 시장과 유럽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의 의존도가 상당히 있다 보니까 이 영향들이 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최근 이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네. 이제 2023년도 이제 전망치 물론 이게 좀 변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일단 유로존은 이제 한 1%대까지 이제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2분기 때에 전 상당히 중국이 한 7%대의 어떤 강력한 성장률 가능성. 그게 이제 하반기로 가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한 6%대 초중반까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한국 경제인데 아무래도 국내 경기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회복에는 많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2분기 때 어떤 저점을 찍고 3분기, 4분기 때 1년치 전 성장률로 본다면 한 2%대 후반 정도만 나와준다면 상당히 좀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반을 다지고 있지 않나. 일단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함에 따라서 워낙 부동산 시장도 어려운데 네. 얼마큼 회복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이제 성장률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이제 중국만 놓고 본다면 최근에 이제 중국식 현대화 어떤 4대 부분에 대한 지난번에 이제 전인대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인데 중국의 어떤 경제 정책들 상당히 국내 경제나 또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을 안 볼 수가 없는데 잠깐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이제 자원 안보입니다. 이제 에너지나 주요 자원, 광물에 대한 비축을 하겠다. 뭐 한 2, 3주 전에 발표가 나왔죠. 중국이 또 휘토류 금수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또 우리나라에서도 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2차 전지 쪽에 리튬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죠. 일단 뭐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리튬 원석을 가져다가 중국에서 가공을 해서 리튬 소재를 공급하는 이 상당 물량이 중국 비중이 거의 한 70%를 차지하는데 네. 이 부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디지털 경제를 많이 이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이제 국내에서는 많이 진행이 돼 있지만 이 IT 기반들의 회복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자 이거를 우리가 왜 살펴보느냐?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중국 경제 성장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전 세계 제조업 기반의 한 3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다 보니까 중국이 경기가 회복이 되면 결국은 에너지 소비가 늘 겁니다. 그럼 결국은 유가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일부 이제 철강, 그다음에 비철금속 이쪽도 가격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네. 특히 이제 건설 부분도 뭐 중국 국내도 안 좋고 중국도 안 좋지만 건설 기계들의 어떤 수요가 증가될 그런 부분들 또 회복이 된다면 결국 물동량이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 물동량 증가에 따르는 어떤 조선업 경기, 수주 물량들의 증가 가능성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쪽에 본다라면은 이제 조선업종들, 일부 철강 업종 그리고 이제 소위 얘기해서 비철금속 대표적으로 뭐 알루미늄이나 일부 이제 히토류 관련된 부분들에 상당히 종목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들 또 일부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 쪽도 그다음에 뭐 카지노나 여행 쪽도 관련이 있겠는데 과거처럼 파괴력이 높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화장품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좀 움직임이 보였었는데 과거처럼 이렇게 폭발력 있게 보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어려웠던 바닥을 다졌던 종목들의 회복되는 그런 흐름들 따라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이제 산업재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쪽에 최근에 좀 시세나 종목들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 네. 이거를 이제 염두해 두고 이런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4.5%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 글로벌 시장이 연계되어 있기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지는 중이고 중국 경기가 회복될 경우에 에너지 부분의 상승 예상해 주시면서 유가, 철강 등 원자재 부분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주제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이 2차 전지 필두로 정말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뭐 과열 구간이다, 또 신용 잔고도 10조 원으로 넘어섰다 이야기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요즘 뭐 시장의 가장 핫 이슈가 네. 이 코스닥 시장의 랠리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 맞아요. 물론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도 있지만 네. 사실 이제 상승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의 매매 비중이 높은 이제 코스닥 종목들의 네. 움직임에 영향을 많이 줄 텐데 이 부분을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보였던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면서 지수 상승을 상당히 견인했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던 가장 큰 원인은 작년에 워낙 많이 하락을 했죠. 네. 뭐 하락했던 이유는 뭐 금리 인상에 따르는 어떤 양적 긴축 정책들, 이거에 따라서 심리가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됐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2021년도에 시장이 상당히 고공행진을 했을 때 소위 얘기해서 우리 동학개미 혁명이 불면서 네.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엄청나게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후에 한 1년만 정도 시장이 하락하면서 상당히 어려웠던, 힘들었던 부분들을 보냈었는데, 자, 이런 흐름들이 작년 10월부터 바닥 조짐들이 보이면서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들이 이제 조기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심리가 많이 회복됐다는 점. 물론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는데, 좀 준비된 자료를 좀 보면요. 최근에 코스닥 지수의 최근 최저점이 작년 10월 달에 얼추 한 670포인트대에서 저점을 다지고, 그리고 금년 1월 달에 다시 저점을 다지고 이제 올라온 상황. 연초 대략 한 670포인트라고 보고 지금 오늘 이제 910포인트대 조금 아래에서 마감이 됐는데, 얼추 연초 대비해서 지수만 놓고 본다면 거의 뭐 한 40에서 50%가량 네. 상승했던 그런 원인들. 지수만 놓고 얘기하자면 뭐 웬만한 종목들이 그러면 연초 대비해서 50% 이상 올랐다는 얘기인데, 네.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많이 회복이 됐다고 하지만 사실상 네. 큰 돈을 벌었다는 분들은 맞아요. 극히 일부가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데 그 원인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최근 시장의 어떤 고객 예탁금이나 신용융자 금액들의 증감 추이를 보면요. 2022년도 연말 대비해서 예탁금 대략 한 47조 원대에서 거의 뭐 52조대로 거의 한 5조 원가량 최근에 그 4개월가량 증가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서 조금 재밌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신용융자 쪽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증권사에서 어떤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는 그런 자금들인데, 연초 대비해서 얼추 지금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50%가량 증가된 그런 부분들. 아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시장의 어떤 상승률보다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강한 네. 상승 흐름을 보였던 이런 부분들. 결국 이제 신용융자 금액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는 부분도 작용이 됐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여기서 좀 우리가 또 주의를 또 해봐야 할 부분들은, 자, 이게 이제 과열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을 볼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공매도 부분입니다. 과거에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됐다가 해제가 됐죠. 해제된 이후에 국내 증시에서 가장 많은 금액들이 지금 공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점. 이게 증시에 뭐 플러스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게, 어떤 그 자그마한 호재에 의해서 일종의 공매도 금액들이 다시 환매수 때문에 더 추가로 상승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다시금 또 악재가 나온다면 단기간 이런 공매도 물량 때문에 시장이 크게 출렁거릴 수 있는 이런 단점들이 또 하나 있다는 점. 결국은 이제 양쪽의 힘의 균형이 어디서
무너질 것이냐, 요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의 지금 관심사 그리고 주의사항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 변동을 잠깐 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2021년도 연말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살펴봤을 때 그 당시에는 아무리 또 바이오 섹터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또 이제 그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일부 게임주들, 뭐 펄어비스나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차지했다면 최근 4, 5개월 동안에 시장에 영향을 줬던 그런 종목들 최근에 이제 시가총액 4월 19일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LNF 이게 얼추 그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전체 비중이 한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최근 이들 종목들의 상승률이 거의 미니멈 50에서 많게는 뭐 200% 이상가량 상승했다는 점.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서 비중이 한 10%, 그 전에 한 5%대만 하더라도 5% 비중의 종목군들이 50에서 100% 이상 상승이 나왔다면 결국은 네. 코스닥 지수의 거의 뭐 한 50에서 70%를 이 세 종목이 다 점유를 했다는 점. 즉 다시 말하면 정리를 해보자면 코스닥 지수가 많이 상승했지만은 결국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상승하면서 네. 지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쏠림이 극심했다는 점. 결국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정 나오거나 하락하게 되면 지수는 이제 결국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따라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코스닥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 하락한다 그 부분을 떠나서 네. 2차 전지 쪽에 쏠렸던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 또 여타 종목군들이 좀 확산되는 이런 순환매가 보여지게 된다라면은 코스닥 지수가 좀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종목들의 어떤 체감 심리가 그렇게 나빠지지 않다는 그런 부분들도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이제 지수의 과열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지수는 이 세 종목에 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세 종목에 영향을 주겠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지수보다는 2차 전지 쪽에 쏠렸던 어떤 수급이나 여타 종목군들이 얼마큼 올라와 줄 수 있는지 여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결국은 지금의 코스닥 지수가 과열이 됐다, 뭐 지금 뭐 조정을 준다. 이게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너무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여타 종목에 좀 확산되는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바이오 섹터나 최근에 게임주 그리고 일부 이제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2차 전지 장비 쪽도 여전히 했지만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 종목이나 전략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은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긴 하지만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리미엄 BM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해서 얼추 지금 200%, 300% 이상 상승이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점에 단기가 많이 올랐다는 그런 부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일단 당분간 좀 관심을 좀 줄여줘야 될 것 같고 네. 여타 종목 쪽으로 우리가 좀 전략을 짜고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좀 해보자 이런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올해 연초 660포인트 저점 대비해서 40에서 50%가량 상승한 부분이죠. 지수는 이렇게 크게 올랐지만 아마 2차 전지 보유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지수 상승 대비해서는 함께 가지 못했을 텐데요. 신용융자 증가한 부분 확인해 드렸고 코스닥 시장 과열 구간보다는 업종 테마에 따라서 순환매 더 이어질 것으로 말해주셨고요. 2차 전지 쏠린 수급이 분산된다면 코스닥 지수에 조정은 있더라도 이런 투자 심리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의해 주실 한결선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도 9시부터 한결선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
시장에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아까 좀 말씀을 드렸듯이 너무 네. 이제 쏠렸던 부분들이 이제 여타 업종 섹터로 좀 확장이 되게 된다면 최근에 실적이나 수급 쪽으로 상당히 괜찮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종목 위주로 한 5종목을 선정을 해서 이 종목을 좀 소개하고 매매 전략을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급 분산될 경우에 실적 좋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5가지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한결선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9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죠.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에 전문가님께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어떤 전략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3월 30일에 매수했던 서현이화입니다. 전문가님께서 14,000원 선은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의견 주셨고 앞으로도 현대차, 기아 생산량과 함께 상승 전망 주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어제는 또 이 자동차 이슈로 조정받고 오늘 또 5% 상승세가 나왔네요. 예, 뭐 최근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좀 악재와 호재가 좀 연달아 나오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해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물론 가장 이제 장점과 단점이 뭐냐면 이제 현대차 기아 쪽의 매출 비중이 거의 한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의 어떤 판매량, 생산량이 증가가 되면 같이 증가가 되고 이쪽이 저조하게 되면 같이 하락하는 이런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미국 쪽에서 악재가 좀 하나 나왔었죠. IRA 쪽에서 전기차 쪽 적용되는 차종에서 이제 한국산 완성차, 전기차들이 이제 배제가 됐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전기 차종에 현대차나 기아차의 차종들이 배제가 됨에 따라서 이런 단기 악재로 인해서 일부 자동차 업종들, 부품주들 또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약간 조정을 받고 실망감 때문에 하락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이제 이쪽의 종목군들이 그동안의 현대차, 기아의 어떤 판매량이나 생산량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여기서 쉽게 빠질 것으로 보이진 않고요. 네. 잠깐 조정 이후에 다시금 반등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서현이유를 설명드렸을 때 한번 불끈하고 나서 다시 이제 조정을 단기간 받았던 그런 모습들. 하지만 이제 반대로 놓고 보면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동안의 시장에서 상당히 부각받지 못했던 네. 부분이기 때문에 여타 종목의 실적에 비해서 혹은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따라서 시장이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좀 지수 박스권 혹은 숨고르기 과정들이 완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이제 저평가되는 종목들이 좀 다시금 부각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1차적으로 한 11,000원, 12,000원대에서 14,000원대로 올라왔다가 1차적으로 17,000원을 터치하고 조정을 줬는데 뭐 이 가격대 크게 오른 것도 없고 뭐 밀린 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실적 증감과 1분기 그리고 2분기 상반기 때의 어떤 실적 증감률을 본다라면은 충분히 다시금 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전기차 쪽에 그 보조금 적용이 배제가 됐지만 네. 향후에 생산될 수 있는 또 현대차, 기아의 어떤 전기차 추가 증설에 따르는 이런 공장 증설과 생산되는 그런 전기차 쪽에는 충분히 적용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의 전망까지 본다라면 좀 단기적인 단발성 악재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지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면 14,600원에 오늘 종가 마감했는데 충분히 뭐 이 정도 가격에서는 뭐 단기간 급등주를 노리는 게 아니라면 충분히 아직도 매수할 수 있는 메리트는 있다. 따라서 자시금 충분히 16,500원, 17,000원 이상대의 상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보유를 하자 그런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이화 자동차 부품주 그동안 소외된 저평가 업종으로 실적 증감률 비추어 볼 때 조정 이후에 반등 나올 것으로 봐주셨고요. 추후에 보조금도 받게 된다면 향후 자동차 전망 좋게 봐주셨습니다. 보유로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은 2월 23일에 매수했던 경동인베스트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최고가 20% 가까이 급등세를 보였고요. 이후 어제 오늘은 조정받고 있습니다. 경동인베스트 수익률 100% 달성한 종목입니다. 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해서 이제 자원 개발 또 네. 이제 히토류 관련된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이전에 이제 경동 인베스트의 어떤 PBR 0.45배 정도의 자산 가치주를 좀 우리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회사가 이제 태백시 쪽에 티타늄 좀 광산 개발 그리고 시추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고 채굴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지질연구소와 가능성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나. 그 이전에 경동 인베스트의 어떤 자산 가치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한 PBR 한 0.78배로 좀 올라왔지만 아직도 이런 부분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미 이제 그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그 시기가 이미 이제 그 주가가 한 8만 원, 9만 원 선대에서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일시적으로 한번 상승이 나왔고 다시금 추가 상승. 근데 여기서 아까 앞서서 설명을 드렸듯이 중국의 어떤 히토류, 금수 조치 네. 이런 부분들도 아마 좀 영향을 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경동 인베스트의 어떤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증가된 그런 부분들.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면 일단 전고점은 돌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돌파 이후에 아무래도 차익 실현 물량도 만만치 않을 거로 보고 있는데 네. 뭐 8만 원대에서 16만 원까지 얼추 뭐 2달 동안에 거의 한 10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익 물량을 좀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목표 수익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네. 뭐 추격 매수나 뭐 추가적인 부분들은 크게 의미는 없지만 충분히 이제 아직도 들고 계신 분들은 일단 좀 이익을 좀 챙겨야 되는 그런 구간대로 좀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일단 13만 원대가 크게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아직도 좀 추가적인 여력은 있지만 이미 뭐 8, 9만 원대에서 15만 원대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거두신 분들은 뭐 충분히 50% 이상 혹은 7, 80% 이상의 이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물량들의 어떤 추가적인 여력을 좀 보시되 일단 마지노선은 한 13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해놓고 뭐 이탈되면 전량 이익 실현을 하든 그다음에 교체를 하든 이런 전략을 가지만 아직 시세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들을 한번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직도 좀 더 지켜보자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원개발 히토류 관련 주 전고점 돌파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 소화하는 구간으로 보유하셨다면 수익 실현 제시해 드렸고요. 13만 원 이탈가 제시해 드리면서 잔량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4월 6일에 매수했던 바이오니아입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1위 기업으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주가는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오니아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예, 뭐 일단 이 종목의 이제 재료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과거에 이제 탈모 치료제를 개발을 했다가
있다가 국내 식약처에서 판매 승인이 보류가 되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었고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 이제 판매 승인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부작용에 의한 치료제가 아닌 탈모 치료형 화장품으로 개발을 해서 이제 4월부터 이번 달이었죠. 이번 달부터 유럽 판매가 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 요 판매가 얼만큼 성과가 나올지 여부, 이 부분에 따라서 주가의 어떤 탄력, 추가적인 상승과 아니면 여기서 좀 지지부진해질지 여부가 이제 판가름 날 거로 보이는데 일단은 뭐 얘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지금 아마존을 통해서 온라인 쪽에 판매가 시작했는데 판매 속도는 양호한 걸로 지금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걸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이런 재료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술적인 측면을 잠깐 보면요. 이미 지난번에 한번 눌림목을 주고 조정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구간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네. 이미 기술적으로 전고점대 요 55,000원대를 좀 올라서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고 했는데 아쉽게도 올라서지는 못하고 다시금 좀 조정을 좀 줬었죠. 전체적으로 이제 바이오 섹터들이 미국의 암 연구학회가 이제 지난주 이제 마무리가 됐죠. AACR이 마무리되면서 바이오 섹터들이 어떤 세미나나 컨퍼런스 일정 마무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 상실 이것 때문에 좀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바이오니아도 지금 뭐 이번 주에 좀 조정을 줬던 그런 흐름인데 전체적인 뭐 수급 동향이나 뭐 흐름상이 꺾인 모습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흔히들 뭐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20일 이평선 부근이죠. 요 가격이 얼추 지금 한 46,000원, 47,000원 되는데 뭐 이 가격이 뭐 이탈되는 게 아니라면 뭐 추세, 상승 추세 흐름은 크게 지금 뭐 바뀐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보유를 하면서 지켜는 보시되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일단 그래도 5만 원대, 5만 2, 3천 원대 올라와서 전고점 때 5만 5천 원대를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살펴보자. 일단 재료 가치 여부가 좀 남아 있고 본격적인 판매 속도 그리고 이제 성과에 따라서 어떤 실적이나 향후의 주가의 흐름들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그 탈모 치료형 화장품의 판매 증가 결과들이 어떻게 나올지 여부 요거를 보고 좀 판단을 하되 아직까지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종목이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암학회 종료 후에 모멘텀 일부 사라지며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탈모 치료제 판매 재료는 남아 있습니다. 21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 바뀌지 않는 부분으로 말해주셨고요. 5만 원대 돌파 여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2일에 매수했던 리튬 관련주 강원에너지입니다. 지난 AS 때 단기 과열된 종목으로 이미 346% 달성한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세 나오지 않는다면 수익 실현 쪽으로 의견 주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앞전에 이제 코스닥 과열 논란과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일단 목표 수익을 달성을 하게 되면 물론 추가 상승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일단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 300% 이상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미련이 남아있지는 않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뭐 리튬 관련된 종목들 지금 뭐 금양이나 뭐 강원에너지 최근에 이제 포스코 엠텍 뭐 이런 여러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도 수산화 리튬 관련된 양산 이게 이제 본격화되는 부분들 이제 실적이 연결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미리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지금쯤이면 이제 선반영된 측면들이 현실화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그 추세 이탈 가능성 그리고 목표 수익 달성에 따라서 좀 이익 실현을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술적인 부분 다시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이제 2월 달에 주가가 지금 10,000원대부터 추가 움직임들이 나왔던 그런 흐름들. 1차적으로 15,000원대를 올라섰고 2차 상승이 나오면서 거의 4만 원을 찍었던 그런 흐름들. 우리가 흔히들 이제 기술적인 파동 흐름상으로서 상승 1파와 2파가 완료된 부분들. 물론 일부 이제 상승 3파가 나올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일단 뭐 300% 이상 나왔다는 거는 얼추 시세가 좀 단기간 마무리되지 않냐라고 네.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요 구간에서 한번 지난주죠 설명 한번 드렸었을 겁니다. 21선 이탈이 되지
않을 때까지는 좀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얼추 좀 추세가 좀 이탈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 있고요. 또 전체적인 시장이 조금 주춤거리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모든 그 종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조정폭도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여력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미 매수가 9,000원, 10,000원대 비해서 4만 원이면 거의 뭐 3배, 4배 상승했던 그런 부분들. 많은 개인 투자가분들이 이런 종목을 보실 때 뭐 3배, 4배 올라왔는데 이게 뭐 5배, 6배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욕심이 앞서죠. 네. 굉장히 욕심이 과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욕심이 많다 보면 이제 크게 당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투자에 있어서는 뭐 나름대로 설정했던 목표 수익이 있고요. 물론 초과 수익을 거둘 수 있겠지만 예상치보다 많이 갔다라고 했던 경우들은 일단 좀 경계를 좀 해야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더 바랄 수 있는 부분들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물러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좀 점검을 해드리는데 네. 강원에너지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여기서 조정 이후에 다시 갈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충분히 목표를 달성했다는 측면에서는 이익 실현을 일단 해두고 여타 종목 오르지 못했던 또 상당히 저평가에 있는 종목을 보는 게 맞지 않냐 네. 그런 전략에서 강원에너지에 일단 이익 실현을 하자는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00% 넘는 수익률 달성한 종목 정리적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지난 방송 전략주였던 4월 13일에 매수한 한미글로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최고가 39,250원 터치하면서 수익률 18% 벌써 한 주 만에 달성을 했고요. 다만 오늘 이번 주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익권이긴 한데요. 한미글로벌은 어떤 전략 주실까요? 예, 이제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 이제 건설 쪽에 관련된 이제 감리 네. PM이라고 하죠. 이쪽 하는 회사인데 그때도 이제 소개를 드렸을 때 사실 지금 당장의 건설 경기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해외 쪽을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미글로벌이 과거에도 크게 이슈가 됐던 부분들은 네. 사실 실적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사우디에서 진행되고 있는 네옴시티 네, 관련된 네. 이슈인데 뭐 최근 이제 국내 업체들하고 MOU를 일부 맺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글로벌이 이제 중동 시장에서 어떤 정유 플랜트나 이쪽의 수주 실적들 그리고 이제 사우디 쪽의 진출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이 수주 규모가 꽤 상당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술적인 부분을 본다라면은 최근 뭐 사실 이제 단기적인 측면도 볼 수가 있겠지만 좀 길게 보자면 이 작년에 한번 크게 시세를 한번 줬던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었죠. 일단 가격적인 측면을 본다면 10,000원대에서 한번 크게 4만 원까지 이것도 많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 한 6개월 가량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종목을 이제 설명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고요. 네. 그때와 다른 점은 최근에 한미글로벌의 실적들이 상당히 영업이익도 거의 뭐 70~80% 이상 증가가 되고 있다는 점. 여타 건설 업종들은 국내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이익이 뭐 실적들이 좀 감소됐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해외 쪽 비중이 높은 이 한미글로벌 입장에서는 실적 매출 한 40~50% 이상과 영업이익이 한 70~80%의 성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을 놓고 볼 때는 10,000원대에서 뭐 2~3만 원 정도의 상승 여력은 실적 모멘텀에 의해서 올라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부터가 지금 문제인데 네. 단기적으로 지금 일단 뭐 26,000원대에서 39,000원 터치를 하고 차익 물량 때문에 조정을 주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이런 이제 재료들이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 앞으로 가능성을 보는 이제 그런 측면들인데 주가가 좀 많이 선반영돼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네. 네옴시티 쪽에 뭐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인 이런 플랜트나 도시 개발 관련된 한미글로벌의 참여 소식들이 나오게 된다면 가시화가 되는 시점에서 주가 탄력을 좀 붙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거 아직도 요 한 35,000원 언더권에서는 매수 관점,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한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줬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본격화되는 거는 사실은 4월보다는 5월 달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5월 달에 네. 이제 사우디 쪽의 네옴시티 관련된 실무단들이 다시 좀 방문을 좀 하기로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일정과 이슈를 좀 점검을 하고 추가적인 MOU나 또 가시적인 어떤 계약 가능성들을 요 일정들을 계속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좀 할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보유 전략 여기서 조정을 좀 더 준다라면은 뭐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저가권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수할 수 있는 메리트는 아직 남아 있다는 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미글로벌 중동 네옴시티 모멘텀과 실적의 성장세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추가 해외 참여 소식 나올 때 더 탄력받을 것으로 보유 의견 주셨고요. 5월 달에 추가 소식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12월에 매수했던 보로노입니다. 제약바이오주로 지난주 목요일 날 신고가 달성을 했습니다. 지난 AS 때 5만 원 선을 목표가로 제시해 드렸는데 뛰어넘었습니다. 예. 네. 요즘 뭐 워낙 그 일부 네. 바이오 종목군들이 물론 이제 AACR 때문에 단기 네. 모멘텀 이슈 재료가 있다 보니까 움직임이 나오면서 움직였었는데 일반적인 바이오 종목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을 제가 아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보로노이가 기술 수출을 했던 금액이 대략 한 2조 5천억 가량 됩니다. 근데 이 금액이 한 방에 이제 그 금액을 받는 이제 그런 계약이 아니고 마일스톤이라고 하죠. 임상 결과에 따라서 금액을 받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과거 2, 3년 동안에 이런 이제 기술 수출했던 금액들이 임상 결과 진행에 따르는 이제 금액들로 지금 단계별로 금액을 받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이제 기술 수출 금액들이 매출로 잡히는 단계가 이제 금년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실적이 과시화됐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로노이의 주가도 지금 3월 달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미 이제 제시했던 5만 원대를 좀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네. 뭐 주가 탄력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 흐름상에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게 단순하게 어떤 뭐 또 테마성으로 보기보다는 이제는 매출이 가시화되는 그런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하반기의 임상 결과에 따라서 추가 대금들을 수령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금년에 상당히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꽤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 본다면은 아직은 상승 흐름이 꺾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목표는 5만 원 달성을 했지만 이제 추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경우에들은 충분히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한 50% 반절 이상 정도는 부분적으로 상당히 이익을 좀 챙겨놓고 뭐 한 4만 7천 원, 8천 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추가적인 부분들, 좀 여유를 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추가적인 부분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익 실현을 부분적으로 해놓고 나서 추가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면서 가지고 가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로노이 매출 가시화되는 바이오주로 하반기 임상 결과 보시기 바라고요. 상방 앞으로도 더 예상해 주시면서 이익 실현 일부 하시고 잔량 대응 전략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3일에 매수했던 CIS입니다. 어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미 수익률 50% 달성한 좀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CIS는 어떤 의견 주실까요? 예, 뭐 2차 전지 장비 회사인데요. 좀 개별적으로 이제 최근에 공매도가 좀 많이 나왔던 그런 측면과 또 이제 어제 공시가 나왔었죠. 최대주주죠. SFA가 이제 500억의 제3자 배정 유상 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어제 오늘 좀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일단 장점과 단점을 놓고 얘기하자면 이제 LFP 방식의 배터리 생산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 이 공매도 물량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만만치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이제 에코프로가 상승하면서 공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쌓였던 부분을 이겨내고 상승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좀 CIS 같은 경우에는 이 공매도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이겨내지 못하면서 주가 탄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매수했던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 지난번에 16,000원 한번 터치를 하고 네. 지금 한 2, 3주 조정을 주고 최근에 단기가 올라왔었는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부분 좀 염두를 좀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실적이나 이런 LFP 방식의 배터리 양산에 대한
기대감들은 가지고 있지만 이게 좀 가시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공매도 물량들이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뭐 아까도 잠깐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공매도 물량들이 좀 진정이 되어야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탄력이 나올 수가 있는데 줄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아마 여기서 당장의 움직임보다는 좀 횡보나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익을 좀 실현하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시간적으로 좀 봤을 때는 5월 중순 이후에 주가가 좀 횡보 이후에 좀 1분기 실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 LFP 방식의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쪽이 좀 가시화되는 부분들에 이 나올 때쯤 좀 주가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 염두를 해두고요. 아예 내가 진짜 한 3개월에서 6개월을 길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라면 관계없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횡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이익을 챙기고 길게 보신 분들은 좀 비중을 줄여서 좀 여유를 가지고 좀 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S는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이죠. 이번 주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워낙 2차 전지 쪽에 네.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오르지 못한 종목들을 좀 이제 볼 때가 됐다. 이 부분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제 그와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썰전 주제에서 이제 중국 쪽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 이제 중국이 전망치보다 성장률이 높게 된다라면은 네. 물동량의 증가가 되고 또 이와 관련된 선박 수주들도 상당히 좀 이루어질 가능성 또 에너지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와 밀접한 부분들이 이제 조선업종들이죠.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한 2, 3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쵸. 경기도 어려웠었고요. 또 중국과 일본 쪽에 어떤 선박 수주에 대한 물량도 감소가 됐고 경쟁이 치열하게 되다 보니까 마진도 좀 축소가 됐던 부분. 하지만 최근에 국내 그 조선사들의 선박 수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도 경기 회복과 물동량이 증가되면 미리미리 이 선박수가 진행이 되는데 자, 그 부분들과 관련된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입니다.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면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최근 이제 국내 조선 3사의 연도별 LNG 그 선박 수주 물량들을 자료를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최근 이제 2023년도, 지금 2024년도까지의 물량들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수주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박 수주가 보통 인도되는 시기까지 보통 짧으면 1년에서 길면 3년 걸리는데 이런 선박 수주 물량들이 지금 본격화되는 부분들 결국은 실적이 지금 상당히 힘들었지만은 지금 바닥을 치고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두 번째는 최근에 신조선 성과 지수입니다. 경기가 좀 어렵다고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조선 성과들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LNG 선의 어떤 그 밸류 체인이 있는데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 조선 기자재로서 네. LNG 선의 어떤 보온재, 단열재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밸류 체인과 함께 실적 회복 그리고 주가도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시장, 뭐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움직일 때 전혀 움직이지는 못했죠. 거의 뭐 작년 10월 달 이후에 주가가 10,000원대에서 12,000원대 오르락내락 했던 부분들 상당히 저평가돼 있죠. 실적은 일단 금년도 예상치는 한 2배가량 증가될 100%가량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가는 작년 10월 달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점. 따라서 이런 이제 바닥권에 있는 저평가된 종목들을 좀 미리미리 사둘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서 오늘 이 종목 준비를 하고 설명을 드렸고 방송 이후에 다시 이 자세한 대응 전략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경제 성장 기대와 조선 업종의 수혜 전망해 주셨습니다. 조선 기자재 종목으로 보온재 단열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저평가 종목입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잠시 후 10분 뒤부터 시작하는 한결선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